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북악산의 법흥사터 초석에 앉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초석이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교계 일각에서는 예경의 대상인 성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80년의 차별과 탄압의 역사를 정리한 백서 발간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가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5대 주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병원 건립과 중등학교 합병 등을 추진하며 동문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청량국사 화엄경소초 최초 완욕 출판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이하 성파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정식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부산 연등문화제가 오는 22일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 연등회로 봉축 일정을 시작합니다. 30일 진행되는 연등 행렬은 버스 전용 차로로 구역을 한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북악산의 법흥사터 초석에 앉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초석이 지정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교계 일각에서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성보라며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현장의 시민들과 불교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흥사터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한 산행을 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동행한 문화재청장은 대통령 부부에게 해당 초석에 대해 최근의 것이라며 유물적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악산 법흥사터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 대통령이 초석에 앉은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 옛 절터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앉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내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 없이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문 대통령이 앉았던 초석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예배의 대상인 성보라며 문화재 가치를 따지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보나 이런 것을 우리 불교적인 어떤 예경의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어떤 한 물건으로 보고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예경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며 특히 최근 조성된 주춧돌을 성보로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그 예배 대상이지만은 그 외에 주춧돌 같은 것은 근래 주춧돌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래에 됐기 때문에. 이처럼 불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직접 관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왕래할 때 불교 문화나 불교 유적에 대해서 불교에서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쓴 글에서 기사를 접한 문 대통령이 난감하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같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종교 편향 사례로 지적됐던 정부의 캐럴 캠페인과 국립 및 시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음악회 기억하실 텐데요. 불교계의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로 대구시가 종교 편향이 인정되는 예술단의 지휘자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공립합창단과 지역 시립합창단이 국민의 혈세로 찬송 공연을 하면서 종교 편향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에 대구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시립합창단 단원의 종교관과 가치관의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면서 지역 시립합창단과 국공립합창단의 종교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지역의 스님들 또는 그 지역에 계신 그 신도라는 불자님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편향 부분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 열정에 달려있다고. 조계종 중앙종회가 어제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승려대회 이후 정부의 종교 편향 사례와 불교 규제의 국가법령을 검토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성찰과 자성의 시간으로 마련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공약 파기와 종교 편향 사례가 발생하고 확인될 때마다 미리 예비하고 적자적이고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자기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의 바탕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불교의 탄압과 차별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의 사례를 발표한 이병두 원장은 80년의 차별과 탄압의 역사를 정리한 백서 발간을 시급한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해방 후 8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차별과 탄압을 받았는지 정리해서 종교 차별 백서를 내고 좀 불교사회 공부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의 역사 왜곡과 편향에도 불교계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역사 왜곡을 하고 편향을 한다면 우리 의원 스님들은 한국 불교를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을 결책해야 합니다. 한편 유물을 깔고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웃지 못할 해명이 편향과 왜곡의 출발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취지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5대 주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병원 건립을 비롯해 중등학교 합병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동문 기업인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출범 1주년을 앞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중등학교 통합 확대, 신규 병원 건립 등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학위는 어제 동국대에서 총재 자승 스님과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건학위는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 등 4개 분야에서 학생 장학과 취업, 중등학교 통합 확대, 디지털 대장경 구축, 제2병원 건립, 사이버대학교 설립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2병원 건립은 타종교 대학병원보다 연간 외래 환자와 병상수가 턱없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를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려운 자체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의 우선 지역을 3곳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고요. 사업성 검토가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건학위는 또 지난해 동국학원 합병 인수 사례와 같이 추가적으로 합병 가능한 법인과 학교를 모색해 청소년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날 건학위 총재 자승 스님은 동문 기업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한 지혜를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 삼신화성산업 민흥기 대표이사, 세무법인 화평 박동렬 대표이사, 심팩 최진식 회장, 조이시티 조성원 대표이사, 신화종합건설 문선배 회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그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앞으로 그 해결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입장에서 뭐 제가 아는 그 사회적 경험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오는 29일 본관 중강당에서 불교계 주요 인사와 동문,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2건학 출범 1주년 기념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6일 팔정도에서 이사장 성호 스님과 정각원장 진명 스님, 윤성희 총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동국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하며 우크라이나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피스를 우크라이나 국기색에 맞춰 연등을 장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온 누리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해져 모두 일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승불교 대표 경전 화엄경을 풀이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최초 완역 출판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이야 중봉 성파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정식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최초 완역 출판 봉정식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봉정식은 통도사 보살계 회항에 앞서 역자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종정 이해하신 중봉 성파 대종사를 정명 법주로 모시고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를 출판 봉정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량국사의 화엄경 소초는 대소승을 경과노는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나는 화엄경 주석서로 꼽힙니다. 수진 스님이 번역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는 전체 100권으로 기획됐으며 화엄 현담 10권과 세주 매원품 7권에 이어 열애 현상품부터 보살 무명품까지 12권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화엄경 소초 전체를 완역해서 통도사에서 봉정식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총 230권에 이르는 이 방대한 화엄경 해설서를 완역하신 수진 스님의 높으신 업적은 또 수진 스님이 계신 우리 부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수진 스님은 불교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스님과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청량국사가 화려하게 써놓은 그 화엄 속에 들어가서 10년 7개월 동안 재미있게 놀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화엄 속에 조금만 더 놀다가 다시 저 본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 사상을 이해하는 나침판이 될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대작불사는 한국 불교사에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을 원만 회양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설법전에서 주지 현문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전계아사리 해남스님, 갈마아사리 지안스님, 교수아사리 수진스님 등 3, 4, 7증사 증명으로 사흘간의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회양하고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45회, 35회, 25회 이상 동참자에게 수계 성만패를, 10회 이상 20회 이하 동참자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했으며 연비와 개첩 수여를 통해 참된 불제자로서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또 전통 승가 교육기관과 국내외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39명의 장학생 스님들에게 3,1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수진 스님의 역서 청량국사 화엄경소초 최초 완역 출판 봉정식도 진행됐습니다. 부산불교계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축제 부산 연등문화제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부산 연등문화제의 일정을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산불교계가 불기 2566년 부산 연등문화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566 부산 연등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지역사찰과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 연등문화제 세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법무사나 상강사를 비롯해서 사찰에서 출품하는 등들이 다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단체나 사찰에서도 장엄 등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해주시면 연합회에서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 연등문화제는 오는 22일 송상현 광장에서 국태민안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제와 호기놀이, 관불, 부산불교 대상 시상식과 점등식 등 부산 연등회로 봉축 일정을 시작합니다.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은 불교, 동화 테마 대형 장엄 등등 전통 등으로 장엄되고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소원등 달기, 무차만발 공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30일 진행되는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 에코브릿지에서 출발해 부산교육청을 지나 양정교차로 송상현 광장으로 도착하는 코스로 버스 전용 차로 지역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부산연등축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부산 연등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시민들과 불자들을 위해 치유와 위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축제, 전통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등불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새기고 부산 시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 부산 연등축제에 시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수행자의 감성으로 빚어낸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령 세운사 주지 정훈 스님이 7년 만에 도회전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이석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 가족들이 따사로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투박하지만 귀여운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합니다.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허공을 헤엄치고 접시에는 화사한 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연꽃이 진 자리에는 연밥이 남습니다. 다시 싹을 틔워내는 연밥은 세월이 흘러 새로운 인연을 맺는 우리네 인생과도 같습니다. 연밥 안에는 씨앗을 아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품에서도 표현하듯이 저 안에는 연씨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누군가 인연을 만나면은 저 연씨가 다시 하얀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난 2015년 첫 전시 이후 정훈 스님이 7년 만에 두 번째 도회전을 열고 있습니다. 앙증맞은 고무신과 코끼리, 바구니, 접시 등 스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각양각색의 도회 작품 8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도자기에 담아낸 지 27년. 전법과 포교를 위해 도자기를 빚다 보니 수행은 예술이 됐습니다. 수행이라 하거나 또 이제 절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뭐 자선이나 연불로만 이렇게 국집하는데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시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그런 생각들을 연꽃에도 좀 부여해보고 뭐 또 소쿠리에도 좀 한번 부여해보고 나비에도 한번 부여해보고 이런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그 말씀들을 다양한 색채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에요. 수행자의 감성으로 빚어낸 다채로운 도자기 작품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약간 좀 이제 방역 관계가 조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한번 집안에만 갇히지 말고 마스크 끼고 나오셔서 작품 하나하나에 마주하면서 마음을 편안히 갖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훈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도회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광주 지장암이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협시로 문수 보현 보살님을 새로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점안식은 금산사 회주 도영대종사 증명과 국가무형문화재 전통불복장 작법 보존의 도성스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도영대종사는 법문에서 임재선사의 말씀인 수처작주 입처개진처럼 항상 주인공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2005년 폐사지나 다름없었던 지장암의 주지로 부임한 서경스님은 17년 동안 암자를 일구며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광주 도심포교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홍천 열애사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열애사에서 봉행된 산신대제는 주지 동의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동참해 깨달음의 빛으로 향하는 기도정진을 이어갔습니다. 동의스님은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오늘 기도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국가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만다라의 성지이자 포교도량으로 정진하는 열애사는 유튜브 해피만다라 동의스님 TV 채널을 활용해 불교대학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울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대구 원담사 신도회에서 50만 원, 수원 반야사에서 3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선혜, 김인옥, 남현순, 대한불교 서암사, 이휘재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서민성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구호를 위해 최영숙님께서 50만 원, 서암사, 변서영, 안정근, 윤귀남, 이휘재, 정진환, 정한솔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난민 지원을 위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